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죠. 바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좀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이걸 들여다보려고 해요. 천공스승이라는 한 인물이 제시하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진단을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분석의 핵심 주장,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부다. 그러니까 유일한 해법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얼핏 듣기에는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주장 뒤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장입니다. 문제는 바로 정부의 개입,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좀 안정시켜 보겠다고 정부가 나서는 그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정부가 간섭하면서부터 이게 비틀어진다. 마치 잘 흐르고 있는 강물을 억지로 댐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물은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서 터져 나가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시장은 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 논리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왼쪽 길, 그리고 오른쪽 길이 있죠. 왼쪽은 시장을 믿고 그냥 두는 작은 정부의 길. 오른쪽은 정부가 계속 개입하다가 결국에는 독재나 공산주의로 가버리는 길. 이 분석에 따르면 선택지는 딱 이 두 개뿐이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죠. 정말 극단적인 이분법이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부의 불평등 문제, 이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분석은 놀랍게도 시장이 그 문제까지도 알아서 해결한다고 주장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정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돌아가는 혼돈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아프면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는 것처럼 시장도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힘, 그런 메커니즘이 내장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믿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이 분석에 가장 독특하고 어쩌면 가장 기상천외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늘의 재분배라는 건데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1단계,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2단계,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되겠죠? 자, 그럼 3단계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정부가 아니라 하늘이 어떤 초월적인 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쌓인 부를 싹 걷어다가 마치 하늘에서 비를 뿌리듯이 사회 전체에 다시 쫙 뿌려준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발상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부가 억지로 세금 걷어서 복지 정책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아니, 근데 하늘이 알아서 한다는데 왜 정부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시장에 끼어들려고 하는 걸까요? 이 분석은 그 원인을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의 문제로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정말 신랄하죠.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진짜 국민을 위해 사는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는 이 말. 이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왜 정치인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죠. 첫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 자기 권력만 탐낸다는 겁니다. 둘째, 국정 운영보다는 국회 의석수 채우기에만 현안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셋째,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외국 시스템 베끼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국가가 아니라 자기들 파벌의 이익만 챙기는, 뭐랄까,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치 문제가요, 그냥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분석은 그 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고 오래된 곳에 박혀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 오래된 갈등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구조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바로 당 카르텔입니다.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사실은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을 위한 발전은 가로막는 그런 공생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싸움의 역사가 무려 5,000년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저 먼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시작된 좌우 갈등이 나라를 뒤엎고 권력을 잡는 패턴으로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1000번 이상이나요. 그리고
그 패턴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진단입니다. 그럼 이 5천년짜리 싸움의 결과는 뭘까요? 결국 남는 건 자기들 위해 일해주지 않는 정치 파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우리 국민들 뿐이라는 아주 씁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치 문제까지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부동산 문제와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정책이 왜 그렇게 다루기 어렵고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저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섣불리 손댔다가는 그 저울이 확 기울어지면서 정권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뇌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여기입니다. 이렇게 정치도 엉망이고 정책도 위험하고 온갖 암울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놀랍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이죠. 참 역설적이죠? 자, 오늘 이 기상천외한 진단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그리고 하늘의 재분배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믿어라. 과연 이것이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겨보겠습니다.